옛날 옛적 강원도 화천에는 눈으로 덮인 아름다운 산과 얼어붙은 강이 펼쳐진 겨울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겨울 눈 속에 잠긴 마을과 얼음으로 변한 강이 신비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시기에 울창한 숲과 하얗게 덮인 들판을 따라가는 길에서 펼쳐지는 여러가지 불가사의한 사건들을 경험하고는 했죠. 어느 날 화천의 작은 마을에 사는 소년 민수는 노을이 질 무렵 눈 덮인 강가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속삭이는 듯한 바람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발밑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은빛 별이 지상의 작은 구석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작은 수정 조각이었습니다. 민수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매우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얼어붙은 강 위를 뛰어다니며 은빛 눈송이들이 춤추는 마법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눈사람들이 그들의 눈으로 깜빡이며 웃음을 짓고 하얀 눈토끼들이 즐겁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나무들 사이에서는 눈에 신비로운 여왕이 나타나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찾은 수정은 이 세계로의 열쇠란다. 하지만 이곳에 있게 될 때에는 반드시 너의 진정한 소원을 간직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지도 모르니까라고 여왕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이 신비로운 세계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 그 안에서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감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그는 그의 가족과 마을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여왕에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원을 말했습니다. 여왕은 환한 미소와 함께 민수를 포옹했고 눈처럼 하얀 그 빛이 시야를 뒤덮었습니다. 민수가 눈을 떴을 때 그는 다시 현실의 침대에 누워 있었고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수정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마치 현실처럼 선명하게 기억되었습니다. 그 후로 민수는 겨울이 올 때마다 강가를 따라 걷곤 했습니다. 비록 더 이상 수정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는 언젠가 다시 그 세계로 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 덕분에 화천 지역의 겨울은 미지의 모험과 소원에 대한 신비로운 기대를 안겨주는 계절로 온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한적한 마을 익산에는 푸른 산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익산산 속 깊은 곳에 황금으로 변하는 개구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익산의 깊은 숲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신비한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날씨가 어떻든 늘 푸르고 아름다웠으며 그 깊숙한 곳에는 수천 개의 연못이 있었고 연못마다 각기 다른 오색의 연꽃들이 피어 있었지요. 사람들은 이 정원이 사람의 세계가 아닌 신들의 영역이라고 믿었고 황금 개구리는 그 수호자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소년 민수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숲은 낮에도 어두웠고 길은 끝없이 이어져 있었지요. 겁에 질린 민수는 길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헤매다 신비한 정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정원의 아름다움에 압도된 민수는 잠시 두려움을 잊고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는데 그때 그만 실수로 작은 냇가에 발을 디디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찰랑거리는 물결이 일렁이며 황금빛 개구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누군가 나의 연못에 들어왔구나. 황금 개구리는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었고 놀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하며 길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는 조용히 미소 짓고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보거라. 그러면 길을 알려주마. 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고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은 모험과 진짜 자신이라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개구리는 잠시 고민하더니 그렇다면 내가 옳은 길에 있구나. 그러나 이곳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황금 개구리는 민수에게 세 가지 시련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자연과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며 마지막은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차례차례 시련을 극복하며 점점 더 자신감과 지혜를 얻게 되었고 마침내 마지막 시련을 통과하였을 때 신비한 정원은 환하게 빛나며 자신을 알아보는 자에게
모든 비밀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수는 개구리의 안내로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모험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신비한 정원의 존재를 믿게 되었으며 황금 개구리 역시 마을의 수호자로서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익산의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그 조화 속에서 살아가며 어떠한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찾기 위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성남의 작은 마을 근처에 신비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사계절이 다른 곳보다 빠르게 돌아가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봄에는 꽃이 만발하고 새들이 합창을 시작하며 여름에는 숲의 나무들이 푸른 그늘을 만들어 주었지요.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겨울엔 하얀 눈이 마치 동화 속 세상처럼 숲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이 숲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만이 숲의 입구를 찾을 수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종종 전설로만 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하루라는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로 항상 마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신비한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루는 마음속 깊이 숲의 입구를 찾아가 보고 싶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숲에 대해 정확히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하루는 매일같이 숲 근처를 산책하며 새로운 것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의 가장자리에서 아름다운 하얀 나비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비는 하루의 곁에서 느릿하게 날아다니며 마치 길잡이처럼 보였습니다. 하루는 나비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비는 하루를 데리고 숲의 깊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나무들보다 유난히 커다란 나무가 있었고 나무 밑동에는 작은 문이 나 있었습니다. 나비는 그 문 앞에서 맴돌다 이내 사라졌습니다. 하루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만큼 신비한 느낌을 받았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간 순간 하루는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계절이 동시에 펼쳐진 이 놀라운 풍경 안에서 하루는 흩어진 시간의 조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봄의 따스한 바람과 여름의 열기를 느끼고 가을의 낙엽 사이를 거닐며 겨울의 눈송이를 손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을로 돌아가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숲의 더 깊은 곳으로 걸어가며 이 신비한 공간이 가진 비밀을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수많은 생명체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은 각기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숲의 생명체들은 하루에게 성남의 숲이 왜 특별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곳은 시간의 정원이에요. 시간을 잃어버린 이들이 자신의 시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지요. 그 말을 들은 하루는 마을 사람들이 잃은 시간을 찾기 위해 이곳에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년이 흐른 후 하루는 성장하여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성남 사람들에게 시간의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러 숲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신비한 숲과 시간의 정원은 이후로도 성남의 땅에 깊이 기억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루는 시간의 여행자였고 그의 이야기는 성남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어느 예산지역에 무사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로부터의 침입에는 안전했지만 그와 동시에 외부로 나가는 길이 어려워 무역과 교류가 제한된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산출물에 의존하며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인가 극심한 가뭄이 이 고을에 찾아왔습니다. 강과 개천은 모두 마르고 농작물은 타들어갔습니다. 물을 구할 수 없게 된 마을 사람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의 수호신에게 기도를 드리며 그 상황이 나아지길 바랐지만 하늘은 여전히 구름 한 점 없이 맑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원로의 꿈의 수호신이 나타나 말을 전했습니다. 마을의 남쪽 끝에 있는 오래된 나무 아래에는 마을을 구할 만한 보물이 묻혀있다. 그곳을 찾아보아라. 이 말을 들은 원로는 즉시 마을 사람들을 모아 자신이 들은 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즉시 남쪽 끝에 오래된 나무로 향했습니다. 그 나무는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아있던 마을의 유서 깊은 나무였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나무 아래가 신성한 곳이니 함부로 손을 대지 말라고 일러왔던 터였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지금의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그 땅을 파헤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빛나는 개천석을 발견했습니다. 이 개천석은 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 어디서나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보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개천석을 마을의 중심지에 세우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에 큰 우물을 파서 이 개천석을 우물의 중심에 안착시켰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물에서 깨끗한 물이 쏟아져 나왔고 마을 사람들은 소리치며 감격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물을 날라가며 마르던 농작물에 물을 대고 다시금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개천석을 감사하게 여기며 매년 그들이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의 제례를 지내며 이를 후대에 전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번영은 계속되었고 외부에서 새로운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산 지역에 또 다른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어 무사는 번창하는 지역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마을은 무사라는 이름이 무사히 지켜진 마을이라는 의미로 남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